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재미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고 있네요.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로비스트가 이러한 통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원 수는 거의 같다라고 말이죠. 트럼프가 선수를 쳐서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공화당 측이 우위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꼭 그렇지가 않네요. 민주당이나 무소속에도 당연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트럼프의 지지 선언 이후 그에 대응하고자 세력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의 암호화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지보다는 양쪽 모두에서 서로 다른 색깔로서 지지받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쪽에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협상의 전략이죠. 현 상황에서 다급해진 트럼프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제발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 역시 기존 민주당의 안티 크립토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상당히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양쪽 모두 고정 득표는 명확하게 확보한 상태이고 그것이 상당히 박빙이에요. 그러자 중간에 있는 새로운 표의 유입이 절실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게 크립토 업계이죠. 둘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암호화폐에 구애하는 하는 방식 역시 다릅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저돌적이에요. 암호화폐 지지 선언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트럼프 캠프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선언 역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이후에도 공화당 전당대회,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 등과 같이 공적인 발표에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관련 규제를 타파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돈이죠. 트럼프 그룹의 회장, 트럼프 부동산으로부터 트럼프 왕국이라 불렸던 바로 그곳의 대표입니다. 트럼프.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한 부의 축적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인물이죠. 처음에는 너무 암호화폐가 범죄와 연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지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던, 다루고 있던 돈과는 또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를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이제는 차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암호화폐 지지와 함께 새로운 행보를 해나가다가 아주 위험한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아들 리스크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동생 에릭 트럼프죠. 그 둘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출범을 예고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어설픈 운영으로 인해 실제 트럼프의 팬들을 스캠으로 유도하는가 하면 다른 트럼프 친척들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손상시키는 것과 같이 빼도 박도 못할 사기에 휘말리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쉽게 요약하면 트럼프 아들들이 암호화폐로 쉽게 돈 좀 벌려고 들어왔는데 어설픈 실력이 들통나면서 사기까지 휘말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발행하겠다는 토큰의 그 자체까지도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발행 토큰의 70%를 발행팀에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백서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기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던 큰 세력들이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 닉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돈벌이로 삼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갖게 되었어요. 공짜로 갖게 된 겁니다. 트럼프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것이 아들 문제다 보니 딱히 어떻게 해결점을 만들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될 거고요. 다음 해리스는 민주당이죠. 지금까지 크립토를 괴롭혀왔던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을 꽂은 게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사가 재무장관까지 임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리스 쪽이 딱히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는 얘기로 보이죠. 그런데 먼저 이 사실은 공화당 측에서 사실 루머와 같은 형태로 뿌린 거였었습니다. 왜냐면 이 게리 겐슬러, 크립토 업계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크립토를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있다 보니 해리스로부터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쪽에 있는 표를 이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화당에서 먼저 뿌렸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딱히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해리스 측에서 제안하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법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암호화폐를 1,000원에 샀어요. 그것이 지금 11,000원이 됐다고 하면 10,000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런데 이 코인을 제가 판매를 해서 매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코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000원에 대한 25%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안 팔아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촉발할 크립토 시장의 영향이 너무 파괴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25% 과세 법안에 따르면 조 단위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가 돼요. 비트코인 사려고 대출까지 받은 회사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따라서 조 단위의 세금이 과세가 되면 비트코인 팔아야 됩니다. 여기뿐이 아니겠죠. 장기 투자하고 있는 모든 고래들이 대다수 이 법안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코인 팔아야 합니다. 엄청난 물량이 매물로 나옴에 따라서 지지선으로 있었던 가격대는 모조리 다 무너지고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던 분석가의 이야기대로 20K 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의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실현 수익금의 25% 과세 법안이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을 수가 없을 거예요. 코인의 입지가 과거랑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본래 창업자죠. 크리스 라슨이 며칠 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게리 겐슬러 등등 민주당이 그간 해온 게 있다 보니 크립토 업계는 물론 리플 커뮤니티까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상당히 강한 이슈였을 수밖에 없죠. 해리스의 공식 의견을 종합해보면 블록체인은 기술과 산업으로서 존중할 대상이고 키워나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암호화폐까지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이든의 규제 노선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규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죠. 그런데 크리스 라센의 해리스 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트럼프 측은 지금의 암호화폐 국면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해리스는 앞서 소개드린 과세 법안과 같이 규제를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핵심 고객인 은행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리플의 행정부에 대한 요구는 규제 철회라기보다는 규제를 확정하는,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이쪽 방향으로 보여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리스 지지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왔던 민주당 지지란이 이게 제정신인가 라는 입장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명확하게 해줄 대상으로 해리스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리플에 대한 관점을 모두 리플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